엄마, 불이 왜 켜져 있어요? 딸의 다급한 외침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딸의 목소리에 이끌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냄비에서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냄비 안의 물은 이미 다 증발해서 다닥이 훤히 보이고 맨비만 새까맣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영숙 할머니. 올해 68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이 건강한 게 자랑이었어요. 병원은 애 낳을 때만 갔었다라는 말이 입버릇일 정도로 튼튼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글쎄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오후 6시 딸이 퇴근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 안에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정전이 된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불을 켰는지, 왜 끄지 않았는지,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무 심하게 떨려서 가스밸브를 돌리려고 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재빨리 다가와서 가스를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냄비가 이렇게 달궈졌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영숙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꼼꼼하고 정확했던 자신이,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자신이, 사실 가스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2주 전에는 세탁기에 설탕을 넣어서 빨래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실수였죠. 세제를 넣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탕통을 들고 있었는지. 그날 빨래는 모두 끈적거려서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냉장고 문을 밤새도록 열어둬서 안에 있던 음식이 다 상했어요. 김치도, 반찬도, 우유도 전부 버려야 했죠. 딸이 출근하면서 엄마, 냉장고 문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나간 지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또 어떤 날에는 전기밥솥에 쌀을 안 넣고 물만 넣어서 밥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딸이 일찍 들어와서 발견했지만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밥솥이 고장 날 뻔했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는 아이고, 깜빡했네. 나이 먹으니까 이래 하고 웃어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스불 사건 이후에 딸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일들이 너무 잦아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의 흔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증상들 단순한 건망증하고는 다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걸까? 한 번만 병원에 같이 가봐요. 그냥 검사만이라도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엄마.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준 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어요. 영숙 할머니는 밝게 웃어보려 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이런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과는 뭔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늘 해왔던 익숙한 일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항상 정확했던 자신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곳이 있으시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곳. 모든 골목과 가게가 손바닥처럼 익숙한 곳 말이에요. 영숙 할머니에게 성남시장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가는 곳이에요. 어느 가게에서 뭘 사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는지,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먼저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500g을 샀어요. 아줌마, 오늘 고기 상태가 참 좋네요. 정육점 사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그 다음엔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30년 단골인 이곳에서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2마리 샀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 한 단과 당근을 샀고요. 반찬 가게에서는 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조금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알차게 채워졌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라, 발걸음이 멈춰서더군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늘 가던 길인데 갑자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이 골목이 이렇게 생겼나? 저 간판이 원래 저기 있었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헷갈릴 수 없는 길인데 모든 골목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헷갈렸어요.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발걸음을 옮겨봐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고 목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은 어디지?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돌아보니 30년간 단골이던 생선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헷갈렸어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을 꽉 움켜쥐었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30년을 다닌 길에서 내가 길을 잃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더 걱정시킬까 봐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딸의 간절한 권유에 못 이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경과라는 곳이었어요.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른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영숙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들을 받았어요. 이름이 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다행히 이런 건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복잡한 검사를 했어요.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라고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거나, 어떤 건 쉬웠지만, 어떤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딸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스불 사건, 세제와 설탕을 헷갈린 일, 냉장고 문을 열어둔 일, 그리고 시장에서 길을 잃은 일까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꼼꼼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다든지 평소 잘하시던 일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 이런 건 단순한 나이에 따른 건망증과는 좀 다릅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고 무엇보다 예방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또 가족들을 위한 교육도 해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독서, 사람들과의 대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가족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딸도 옆에서 네, 선생님.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죠. 병원을 나오는 길에 딸이 할머니 팔짱을 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봐요. 병원을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할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볶아서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웃집 최아주머니였어요. 영수가, 나야 잘 지내지? 어머, 최언니. 목소리 듣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얘기할 게 많았죠. 오랜 친구와의 반가운 안부 전화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30분, 1시간. 즐거운 대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친구의 손자 이야기, 딸들 근황, 동네 소식까지. 할 얘기가 끝이 없었어요. 그렇게 1시간 30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퇴근한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거든요. 엄마, 연기 나요. 부엌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비는 바닥이 새까맣게 타붙었고 미역은 바싹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냄비도 망가졌고 집 안엔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딸이 재빨리 가스를 끄고 환기를 시켰지만 이미 늦었죠. 연기 감지기까지 울어댔어요. 엄마,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집이 불타면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답답함이 모두 들어 있었죠. 그 순간 영숙 할머니의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정확했던 자신이 이런 위험한 실수를 반복하다니.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딸도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직장에서도 신경 쓰이고. 그날 밤 모녀는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둘 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가? 다음 날은 손자 준호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 학교 정문에서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우리 준호.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네, 맞다. 할머니, 내일이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어디로 가는데? 과천과학관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준호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늘 걷던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15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 손자와 함께 걸으면 금세 지나가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걷다가 어느새 준호가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집은 이쪽이에요. 맞다. 이쪽이구나. 그 순간 창피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가끔 길 헷갈려요. 준호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자의 이런 행동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작은 손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혼자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많이 망설여졌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거죠? 상담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였는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데 와도 되는 건가요? 아직 확실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니라서. 물론이죠.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시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상담사의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곳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저도 처음엔 이런 데 오는 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들 저 같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이춘희 할머니도 거들었죠.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음엔 어색하고 발음도 어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뇌 자극에 좋아요. 그리고 뉴스도 파악하게 되고 일석이조죠? 상담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책 읽는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생긴 거죠. 옛날엔 이런 책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네요.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어요. 새로운 지식도 얻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손자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퍼즐 맞추기가 특히 좋았습니다. 할머니, 이 조각은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준호가 눈이 정말 좋구나. 1000피스 퍼즐을 함께 맞추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완성했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보드게임도 함께 했어요. 할리갈리, 무미큐브, 체스. 처음엔 룰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준호가 차근차근 알려줬죠. 의사 선생님 권유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어요. 영수가 같이 걸을까? 이웃집 최아주머니도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걸으니 시간도 빨리 가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죠. 운동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좋아지네. 맞아. 그리고 잠도 잘 오고.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었어요. 작은 사회적 관계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집에서만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읽기, 오전에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 오후에는 손자와의 활동, 저녁에는 산책. 할 일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없었고 길을 헷갈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무침이 식탁에 올라 있었죠. 예전과 달리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든 요리들이었어요. 딸이 숟가락을 놓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요즘 기분이 참 좋아. 처음엔 무서웠는데 혼자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더 우울했더라고.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활동도 하면서 함께 하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 정말 신기해요. 병원에서 치매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알게 됐어. 나이 들어서 머리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치매안심센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좋아진다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발해진다고. 그래서 요즘엔 매일매일이 새로워. 오늘 뭘 배울까? 친구들과 뭘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손자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요즘 할머니와 준호의 일과 중 하나가 된 소중한 시간이죠. 할머니, 오늘은 이 책 읽어주세요. 준호가 동화책을 들고 왔어요. 좋아. 우리 함께 읽어보자. 책을 읽으면서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할 일은 아니구나.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걸 이제 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 30분. 친구들과 함께한 독서 시간. 준호와 맞춘 퍼즐. 이웃과 함께한 산책 30분. 이 모든 것들이 내 뇌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족의 도움, 전문가의 조언,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구나. 준호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이웃과 산책을 했죠.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구나. 치매라는 무서운 진단 앞에서 절망할 뻔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되었어요. 준비하면 늦출 수 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 이것이 영숙 할머니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분명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며 숨어 있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든다는 걸. 오늘 하루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퍼즐을 맞춰보세요. 이웃과 함께 산책을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치매는 두렵지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겨나가요.